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아이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환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에 있던 미수가들이 숨졌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을 직접 겨눠서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기지 11곳을 장악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군이 가자 그 공습을 시작하고 지상군 파견한 이후에 이미 가자시는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다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가자지구 내에 그 군사시설, 하마스 군사시설을 형해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100야드씩 전전하면서 90m 정도만 전진하면서 예. 저강도로 이제 그들의 시설을 다 하나하나 그 파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요인 암살, 시설 파괴, 예. 그다음에 인질 구출 작전 그걸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희생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지금 팔레스타인 쪽은 한 11,080여 명이 이제 그 희생자가 나왔고 예. 사망자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은 지금 1,500명 선에서 지금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그 군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뭐 이스라엘 측 표현이면 성공적인 그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반대편 입장에서 이제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럼 지금 상황은 거의 일방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력차가 압도적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그 방위군과 하마스의 전력차는 상당히 크고 물론 초반에 그 하마스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은 예. 그 안보 공백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분란전, 게릴라전을 그 일시하면서 5,000발의 미사일, 2,500발의 뭐라 그럴까요?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시작했으니까 피해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전군 총 동원 태세가 되고 나서는 네. 이제 일방적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알시파 병원이 그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던데 그 병원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측은 안 안 했다고 말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격은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은 당한 건 맞잖아요. 그 상황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수가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수가까지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가 그 나오고 팔레스타인 쪽에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럼 그거를 그 이스라엘 쪽은 공격을 안 했다고 하는데 피해는 봤습니다. 공격을 안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 그 가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공간인 가자시는 어떤 다른 들판이나 이런 데서 그 전투 병력이 전투를 하는 전투 공간이 아니고요. 네네. 가자시라고 하는 77만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레트럴 데미지,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여태껏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분쟁에서는 항상 민간인 피해가 60에서 70%더 항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누가 공격을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이미 단전, 단수 이런 걸로 인해서 알시파 병원에서는 계속 그 항의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단전, 단수로 인큐베이터나 그런 그 의료 기구들을 작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지금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그 알시파 병원에 그 자기네들이 연락하는 거와 연락이 지금 잠깐 끊겼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 알시파에 있는 그 병원 그 의사와 의료진이 우리는 죽기 직전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상황이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러면 하마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중지나 뭐 항복 이런 거는 못하는 상황인 겁니까? 하마스는 자기네들이 휴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질 협상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미 이스라엘 측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1,400명이나 죽은 사건에서 예. 그 자국민 1,400명을 죽인 대상과 지금 휴전 이걸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특히 네타냐후 행정부 지금 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반정부 시위도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내려와라. 왜냐하면 이제 안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다수의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전시 상황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타냐후 지금 행정부가 그냥 지금 선에서 그 이런 1,400명을 그 희생시킨 그 테러 단체와 휴전을 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아마 탄핵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절대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자기네들의 그 뭐랄까요? 그 위임을 권력 위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군요.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식을 갖고 우리한테 연료를 좀 주고 우리 여기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식량이나 물, 식수나 아니면 연료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연료는 안 된다. 왜? 이게 다 전쟁 물자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군요. 것이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 북부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맞는 판단입니까? 상당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완전히 포위됐고 이미 그 자기네들이 말한 20곳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지금 이스라엘군이 점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하마스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상실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도 공격을 한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란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 헤즈볼라와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그 예.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런 그 술레이마니 그 암살당했지만 그런 가슴 여단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다 연계가 다 돼 있는 그룹이죠. 그리고 예. 근데 단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뉴스 소스나 이런 걸 보면 네. 이란 측에서도 이게 더 확전이 돼서 전면전이 되는 거를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 이란 쪽에서 헤즈볼라를 확실히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이란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되죠. 하지만 연계 관계는 확실히 있죠. 그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 들어온 겁니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원체부터 또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다 뭐 알겠지만 1985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헤즈볼라가 PLO 소위 그 하마스와 지금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서한 지구의 하마스를 옹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주둔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배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헤즈볼라 에서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 공격을 하고 있는 세력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치력을 확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또 특히 하마스와 관계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군사 도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휴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루에 그러면 4시간 시간을 주겠다. 그때 공격 안 할 테니까 민간인들 시신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하마스는 또 우리하고는 얘기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0명씩 죽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은 4,600명, 그다음에 여성은 2,600명, 노약자는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 11,000명의 그 사망자 중에서 70%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민간인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지금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예.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그 인도적인 그 대피나 이런 것들을 확보 안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10월 28일에는 유엔 총회에서도 잠깐 일시 휴전을 예. 해라 민간인들 그런 난민들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계속 그걸 무시하고 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4시간 조치를 해서 전시 중이라도 4시간 동안은 우리가 공격을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그 루트를 통해서 니네들 그 피난을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하마스한테 안 알려주느냐? 예. 그 피난민의 하마스나 이런 애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4시간을 그냥 그대로 오픈해서 다 나오게 해줄 건지 아니면 예. 어느 정도 일정의 검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난민과 하마스를 구분해낼 건지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또 그 안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떻게 그 4시간을 운용을 해서 난민들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지금 앵커님이 지적하시듯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도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4시간이라는 거를 하마스에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이스라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냥 공표를 한 거죠. 그러게요. 무고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요. 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매 전쟁 4시간 이걸 할 테니 그때 나와라 이렇게 네. 딱 하고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예.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과연 이 전쟁 이후에 그럼 어떤 누구를 협상 파트너, 대화 파트너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양측 다 하마스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마스를 축출해낸다 한들 예. 과연 그러면 누구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잠정 정부를 세워서 한다 그래도 예. 그럼 그 누구를 잠정 그러게요. 정부를 세울 것이니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잠정 정부 그런 세력이 나올 때까지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그건 이제 여러 국제사회에서 반대가 있긴 하지만 아니면 서한 지구의 그 아바스 행정부가 과거 그 하마스가 2006년 총선을 이기고 집권 세력이 된 이전으로처럼 아바스 그 행정부 하나가 그 팔레스타인의 대표자로 이렇게 그 협상을 나서는 그런 안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심해서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자 지구에는 아바스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 과연 이제 그 하마스가 축출된 사회에서 아바스가 들어왔을 때 가자 시민들이 또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왜냐하면 하마스를 2006년 7년에 선택했던 이유는 아바스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를 선택했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에서는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 민간인 인질 전원 석방 협의 중이다 이런 보도도 미국에서 나왔던데 네네. 그거는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그 보도일까요? 쉽지는 않죠. 예. 만약에 이스라엘도 전원 만약에 인질을 풀어주면 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는 한번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휴전을 해서 이 전원 인질들을 빼준다 한들 네. 과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축출 작업을 멈출 것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자기 그 자국민 1,400명을 죽인 그런 테러 집단인데 예. 인질도 그 테러 행위를 하면서 잡아간 인질들인데 풀어줬다고 해서 얘네들을 살려준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셈법이죠. 그러네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하마스를 다 밀어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그걸 통치할 것이단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가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생각은 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또 미국과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누구를 세울지가 모호하거든요. 포스트 하마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포스트 하마스에 과연 누구를 대표자로 두고 이들과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하마스 이후의 시대를 만들어 갈 건가라고 했을 때 지금 답이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가자 지구라는 곳이 17년 동안 거의 2007년 그 하마스가 집권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예 우리는 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니까 대화하지 않겠다 해서 가자 장벽을 세우고 아예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시 내에 도대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마스가 없으면 예. 하마스 대신 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을 가진 세력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시 하마스 잔존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집권을 못하게 하려면 예. 어떤 그 잠정 정부를 세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게 안전될 때까지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거기를 오래 지배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국제법에 위반될 확률이 높고 예.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팔레스타인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예.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이미 2012년에 또 한 번 유엔에서 국가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예. 이스라엘이 거기를 점유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테러 전쟁이기 때문에 공격을 예.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지만 전쟁이 끝나고 하마스가 축출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주둔하는 것은 네. 또 다른 문제를 이제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말하는 그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아 민병대들이나 순니 민병대들 이슬람 그룹이 얘네들은 점령군이다, 침략군이다라고 해서 확전이 될 그리고 계속 불씨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가 있고 그 반대쪽 위쪽에 서한 지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서한 지구와는 그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상황은 전혀 별개인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예? 그렇죠. 지금 완전히 분리됐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의견이 다를 분도 있는데 이제 그 서양 학자 중에서도 예.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전략이요? 팔레스타인을 분리시키는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가자와 서한 지구를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훨씬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관리하기가 편하니까요. 예.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미국의 말을 조금씩 안 듣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뭐 블링컨 장관도 계속해서 중동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가자 지구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그냥 지금 전쟁의 이후 이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팔레스타인의 그 생존권, 자치권, 국가 권리권은 우리 인정한다. 우리가 오슬로 협정, 그다음에 와이리버 협정, 그러니까 93년, 98년 우리 했던 것처럼 다 우린 두 개 국가를 만들어서 평화를 구축하는 거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빨리 하마스를 축출하고 예. 그 하마스를 대신할 그 세력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패키지를 통해서 거기를 그 국가 재건을 해주고 그게 어느 정도 완치가 되고 이제 예. 협상 파트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두 개의 국가 해법, 두 개의 국가 해법을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두 개 그 해법론을 우리가 철폐한 거 아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거다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마스가 아직 추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지만 미국의 보관은 예. 하마스 추출 이후에 하마스를 대신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좀 대표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세워지고 예. 그 어느 정도 협상 파트너로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스라엘과 미국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두 개 국가론 이렇게 또 두 개 해법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예.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잘 입안이 안 됐던 정책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특히 또 이스라엘 그 보수 세력들은 그 두 개의 국가 해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미루고 이랬었던 건데 예. 이게 그럼 과연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미 뭐 75년 그다음에 오슬로 협정 이후에는 30년 이상 안 되고 있었던 법안이라서 요번에 또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될게나 이거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보관은 하마스 축출 그래서 그거들을 다시 팔레스타인을 대표할 세력을 세운 이후에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두 개 국가론을 어떻게 우리가 입안에 가자 그런 것 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